엔비디아 칩 성능이 좋아지면 이런 자비스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투자의 감 저자 알렉스 강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투자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투자를 생각 중이시라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모두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고점 지난번 140달러를 한번 찍고 1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119달러 정도 여기서 멈췄죠. 저점은 121선, 요 보라색 선 지지인 100달러 정도를 유지 중이고 고점은 대략 130달러 선에서 계속 부딪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두려운 건 이거죠.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고점이고 다시 크게 하락할지도 모른다. 미국 주식은 기다리면 오른다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길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를 매수했던 개미들은 보유 물량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던지고 있는 개미들 대부분 아마 여기 그러니까 100달러 정도에서 140달러 사이에서 혹시나 하고 들어왔다가 역시나 하고 손실이 커지기 전에 적당히 팔고 나가는 그런 개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예탁결제원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6월에서 9월까지 제일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던 미국 주식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첫 번째는 SOXL이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 요게 1등이고 그 다음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는 사기도 많이 사고 팔기도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차트에서 보시면 6월 이때부터 9월까지 엔비디아에 새로 들어온 매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팔고 나간 매도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저점 100달러 선, 고점 130달러 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밴드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요 100달러 저점을 깨고 하락하면 그 이후에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130달러 고점 밴드를 깨고 상승한다면 이후에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차트 보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닥 신빙성이 없고 밴드 자체도 주가의 30% 이상이나 되는 너무 큰 범위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호재와 악재를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어느 방향에 힘이 실릴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롱이야 숏이야 이거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호재, 악재를 정리해보고 어디로 마음이 기우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재입니다. 그동안 남들 다 올랐던 장에서도 엔비디아는 덜 올랐고 남들 다 하락하면 훨씬 더 크게 빠졌던 이유, 황 사장이 주식을 그동안 8,400억 원어치를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황 사장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게 정말 귀신같이 엔비디아 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획된 물량을 거의 다 팔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엔비디아 발목을 잡고 있던 황 사장의 주식 매도, 이런 악재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호재입니다. 두 번째 호재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사우디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중동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 허락을 받고 수출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길이 뚫릴 것 같다니까 새로운 대량 매수 주문이 또 들어오겠죠. 물론 아직 확정난 건 아니니까 계속 뉴스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뭐 그렇게 호재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How many GPUs can we buy for $7 trillion? Well, apparently all the GPUs. 세 번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의 출시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새로운 칩 블랙웰 출시가 지연되면서 주가 상승이 주춤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블랙웰 칩은 지금 팔리고 있는 호퍼 시리즈보다 2배 이상의 연산 능력을 보이는 그런 새로운 칩입니다.
그런데 올해 4분기로 이 칩의 출시가 늦춰지면서 블랙엘 출시를 막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흐르죠. 어느덧 9월, 이제 곧 10월, 4분기가 코앞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출시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엔비디아 칩을 꾸준히 다들 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새로운 블랙웰 그 칩이 나오면 이걸로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엄청나게 많죠.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블랙웰이 출시되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 그 칩들을 다 바꾸려고 할 겁니다. 블랙웰 칩이 나오면 그동안 기다렸던 새로운 수요들이 폭발할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이건 호재는 아닌데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과 그 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이죠. 그리고 주가를 비교를 해보는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2020년 이후 엔비디아가 보여왔던 PER은 50배 전후에서 횡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오직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만큼 주가도 이렇게 같이 따라 올랐다는 거죠.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랐지만 사실 주가 수익 비율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그렇게 크게 고평가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4분기에 블랙웰이 출시가 되고 엔비디아의 매출과 수익이 여기에서 더 크게 늘게 된다면 그건 그대로 또다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의 악재입니다. 엔비디아의 악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대략 4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불안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 없이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 연착륙이고 미국 경제는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런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이 있는데요. 구리 가격을 닥터 코퍼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리 가격이 경기를 선행해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구리가 반도체, 전기, 전자 등 수많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제일 기초적인 원자재이기도 하고, 그런데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연중 최고점 대비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률을 보면 구리가 17% 정도 하락을 했고 알루미늄 13%, 원유가 23%, 철광석이 36% 정도. 이런 원자재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산업에 필요한 이런 원자재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는 지금보다 축소될 것이다, 침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뭐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돈 빌려서 하는 신규 투자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들도 빚내서 하는 소비도 줄어들고 의도적으로 불황을 만든 거니까 그 결과 물가 상승이 이제는 잡혔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잡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또 이걸 보고 경기 침체다 하면서 걱정하며 증시를 흔드는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의 두 번째 악재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자사 AI 칩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자사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체 시스템을 엔비디아로 구매하면 가격을 우대했는지 미국 법무부가 살펴본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고객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우리 거 산 건데, 우리 게 좋아서 그렇게 산 건데 어쩌라는 거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판결이 잘못 내려지면 과징금 엄청 때려맞거나 아니면 기업을 분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악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답은 없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악재는 엔화 강세의 영향입니다. 사실 이건 경제적인 요소죠. 하지만 미국 나스닥에서 큰 규모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로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 자금이 마구 빠져나가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캐리 트레이드란 건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돈을 매수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금리 차이, 여기에서 오는 수익을 이제 버는 거죠.
이때 엔화가 저금리고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일본 엔화랑 미국 달러 제일 안전자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엔화 빌려다가 달러 매수하고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막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엔화 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이런 하락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엔화를 저금리에 빌렸는데 엔화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다? 그러면 그 금리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엔화 빌렸던 거 다시 갚으려면 엔화 빌려서 샀던 달러 자산들 다시 팔아야 하거든요. 이런 우려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금리 인하가 0.25가 아닌 0.5%포인트를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크게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엔화 금리는 아무리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그동안 고금리였던 미국 금리가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미국과 일본 금리 차이가 또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고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엔화 빌려서 달러 자산에 투자했던 거 또 팔아야 하고 손실 줄여야 하니까, 그래서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야 동네 은행에서 적금 금리 4% 5%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국제 자금 흐름에선 규모가 엄청나죠. 레버리지까지 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0.1%포인트 차이더라도 막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에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투자 자금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마지막 엔비디아의 악재는 AI 거품론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이유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장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에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샀었죠. 그런데 아직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그 돈 들여서 짓고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을 통해서 실제로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쓰는 돈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못 벌면 그게 거품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이제 시작이란 의견이 아직은 지배적이죠.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더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획기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왔을 때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어디가 될지를 다투면서 서로 인공지능 마구 개발 중이거든요. 그때 뭔가가 딱 나왔을 때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후로 버는 모든 건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먼저 선점하고 거기에 깃발 꽂고, 특히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2022년도 전 세계 출산율 지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프리카 지역 있죠. 아프리카 지역과 일부 중동 국가들 요런 데 빼고 나머지 다 어때요? 다 저출산.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고 여기 색깔이 가장 진하죠. 그리고 나머지 중국, 러시아, 뭐 미국, 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다 저출산에 따른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고령화 문제도 함께 겪고 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마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 산업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호재와 악재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적인 호재나 악재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